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존의 성경 돋보기를 조금 개편해서 구약 성경 돋보기로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독일에서 구약 성경 입문 교재로 널리 쓰이고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구약 성경 입문 이 책의 2부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구약 성경 낙관을 개괄하죠. 제가 연재하고 있는 구약 성경 숲보기와 함께 읽으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이 책 2부에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 돋보기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교재 201쪽부터 205쪽에 소개된 첫째 주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주변 세계의 여러 나라와 그 역사를 간략히 훑어봐서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을 넓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성경에서 가나안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광야가 경계를 이루죠. 요단 계곡과 사해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으로 구분해 줍니다. 남쪽으로는 네게브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의 경계가 되고요.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과 시리아의 레바논 국경에 있는 안틸레바논 산맥이 경계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을 좀 더 넓게 봅시다. 그러면 이 땅은 고대 사회에서 세력을 발휘했던 세 문명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북쪽은 소아시아, 그리고 북동쪽은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이 거대 세력들 사이를 이어주는 도로들은 반드시 가나안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교역 관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쟁이 벌어지는 원정길에 있게 되어서 부정적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먼저는 이집트, 그 다음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왕국들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을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 영향권 아래 두려고 애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3,000년 전까지 팔레스타인 주변 세계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중기 청동 시대의 팔레스타인은 이집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이집트는 소아시아에서 들어온 외국 세력인 이른바 힉소스의 손에 넘어갔죠. 이 시대는 요새 수축이나 전차 등 전쟁 기술과 봉건제도 등 사회 갱신이 있었던 변환기로 여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원전 16세기부터 13세기까지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이집트가 다시 강성해져서 18왕조의 파라오들이 힉소스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영향권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시대에 람세스 2세 통치기에 출애굽이 있었다고 여기는 것이 보통이고요. 성경 밖에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언급이 이 시대에 메르넵타가 남긴 비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200년 무렵이 되면서 이 지역에는 새로운 민족, 곧 후대의 블레셋이라고 불리게 되는 해양 민족이 갑자기 세력을 확장합니다. 시리아 지역에서 발전했던 교역도시 우가릿도 이때의 전투로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정황에서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국가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22왕조의 파라오 시삭 또는 읽기에 따라서 쉐숑크 또는 쇼셴크, 아무튼 이 파라오 시대인 930년에 다시금 이집트가 짧게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답니다. 그 뒤에 600년에는 구약성경 시대에서는 마지막으로 26왕조의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의 멸망 이후 신바벨론 제국의 점령 이전에 다시금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적이 있죠. 그러는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의 왕국들이 이 지역의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 전개에서는 여러 지역과 민족들의 잦은 교체가 중요한데 이것은 개별 민족 집단들의 끊임없는 이주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기원전 2300년 무렵에 아카드라는 고대 제국의 사르곤 1세와 1700년 무렵에는 여러분도 다들 들어보셨을 바벨론의 함무라비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앙 집권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대의 도시국가들, 그러니까 마리, 우르, 우룩 이런 도시국가들을 무너뜨렸지만 바벨론 제국은 결국 서부에서 온 히타이트 제국에게 멸망했죠. 그 뒤에 디글랏빌레셀 1세와 더불어 기원전 1100년 무렵에 아시리아 제국이 다시 생겨나서 지중해까지 이전 히타이트의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격한 행정력과 무자비한 원정으로 전체 근동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730년과 720년 사이에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가 이끄는 아시리아인들에게 점령당했고 마침내는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류계층은 사로잡혀갔고요. 대신에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한편 남왕국 유다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가 701년에 예루살렘 코앞까지 진군해 왔지만 점령하지는 못했죠. 그의 아들 에살핫돈 통치 시기인 671년에 아시리아인들은 이집트까지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대, 이어서는 신바벨론 제국이 주도권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612년에 함께 니느웨를 점령해서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켰죠. 신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때 짧지만 그 세력이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죠. 북동쪽에서는 이미 페르시아가 이때 지도자 고레스 아래 강성해져서 먼저는 메대 지역을, 그런 뒤에는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525년 무렵 캄비세스 시기에는 이집트까지 세력을 넓혀갔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통치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기원전 333년에 이 제국을 무너뜨릴 때까지 이스라엘 곧 팔레스타인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헬레니즘의 분열 제국들, 특히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소아시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주도권 경쟁을 번갈아 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숨차게 달려온 역사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주변 세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